안녕하세요. 산산노ong의 그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그러니까 춘추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비는 또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하고서는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공자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노나라 창평향 추읍이 이제 그 원래 거기에서 이제 나요. 그런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노나라 도읍인 곡부, 그러니까 권리라는 곳으로 그 이사를 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노나라 곡부가 이제 그 공자의 고향으로 이렇게 이제 돼요.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컸으니까. 그러면 공자는 그 이상향을 노나라 그 주무왕의 동생 주공단이 이제 그 주 노나라를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를 펴는데, 주공단은 왕도 정치를 가장 그 이상적인 정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그 정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제 그 주나라 초기에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초기에 이제 그 각 봉읍을 이제 하는데, 제나라 임치에는 강태공이가 와서, 그러니까 그 주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바로 옆이에요. 그러니까 제나라는 강태공이, 노나라는 주공단이 그렇게 이제 그 와가지고서는 이제 정치를 하는데, 여기가 이제 가장 이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라에 안정감이 있으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이상향은 주공단이 와서 노나라를 통치할 때, 왕도 정치를 할 때, 그때를 이제 가장 좋았던 그 이상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공부를, 아주 옛날 그 죽관을 가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은 온고의 지신이에요. 옛 것을 아주 열심히 그 살펴가지고 새 것을 안다.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. 예, 공자의 사상이에요. 그게. 그러면 이제 공자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선조 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, 공자의 원래 그 선조는 송나라, 그러니까 송나라는 또 이제 그 상나라가 멸망을 하고 주나라에서 조상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, 상나라 후손들한테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고랑의 형님 미자씨한테 이제 그 송나라의 그 제후국으로 이렇게 그 봉함을 줘요. 거기에서 그 조상들을 모셔라.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송나라 귀족 출신이에요. 그 공방숙이라고.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선조 때부터 이 하여튼에 거구입니다. 구척 장신의 힘들이 세고. 그런데 송나라에서는 이 군대를 기르질 않아요. 우리는 상나라 그 선조들의 제사만 지내면 된다. 그러니까 하여튼에 선조들을 위하는 그러한 나라다. 그러면서 그 군대는 안 기릅니다. 나중에 이제 그 춘추 시대 들어와 가지고 그 송양지인의 아버지 때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군대를 조금 이제 기르는데, 그 전에는 군대라는 것은 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있기는 있었지만은, 그건 이제 치안 담당을 이렇게 놔둔 거지, 군대라고 하는 그 병사들을 기른 그런 적이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덩치가 막 크고 이런 사람들도 출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. 송나라에서는. 그래서 이제 여튼 그 공방숙이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, 백하 숙량홀이 이제 아버지예요. 백하가 할아버지고, 그때 와가지고 노나라로 옵니다. 노나라로 와가지고서는 이제
그런 게 병사로 들어가요. 그래 이제 하급 무사로 아주 낮은 무사로 이제 승냥울이 구척 장신이고 힘이 세니까 이제 그 하급 무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니 부장까지도 이제 올라갑니다. 예, 승냥울이 그러니까 공자의 아버지가. 그런데 이제 공자 저기는 이 아버지는 이 힘이 세고 아주 그냥 뭐 그 의리가 있는데 그 하급 무사로다가니 이제 계속 그 근무를 해요. 그러니까 공자를 낳을 때가 66세인데 66세 때까지도 그 현직에서 무사로다가니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집성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공씨들도 이쪽에 이제 집성촌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안씨 집성촌 그러니까 이제 안씨들이 사는 집성촌에서 호환이 났습니다. 그 호환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랑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예요. 그 동네 처녀가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이쪽 여튼 공씨 집성촌까지도 이게 여튼 뭐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승냥홀이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그쪽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데에 참여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태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데 그때는 이제 태산 거기에서 이제 뭐 호랑이들이 많았으니까 이 승냥홀이 여튼 뭐 책임감이 말할 수 없이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혼자 이 병사들하고 떨어져서 사흘 밤낮을 산속으로 들어가요. 산속으로 그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서 그래서 사흘을 쫓아가지고 호랑이의 저기를 잡습니다. 뒷꼬리를 잡아요. 그래가지고서는 호랑이를 여튼 죽이고 요 처녀를 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처녀를 사흘 밤낮을 쫓아서 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산속에서 나오는데도 하여튼 며칠이 걸려요. 그동안에 이제 산에서 이제 뭐 산 머루도 따먹고 여튼 뭐 뿌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둘이 안씨 집성촌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 보름 만에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승냥으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요 18세 처녀가 아기를 뱄어요. 그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오다가 이제 아기를 뵈가지고 안씨 집성촌에서 추궁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이게 승냥홀이에요. 그런데 이제 승냥홀한테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뭐 여튼 뭐 구척 장신인가 그때 당시에는 여튼 뭐 여기도 이제 하급 무사들에도 여튼 살기는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그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. 그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딸만 9명을 낳습니다. 그래 이제 아들을 이제 낳으려고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이제 맞이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이 다리 절름발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니 이렇게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니 오다가 이 안씨 처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안씨 처녀가 이제 이 승냥홀한테 와요. 그러니까 66세고 18세고.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게 이제 공자입니다. 공자인데 머리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폭 들어가가지고 볼록 나왔어요. 머리가.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은 공구입니다. 구. 이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볼록하니 튀어나왔다고 해서 구라고 이렇게 불러요.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3년 그러니까 공자 낳고 나서 3년 있다가 그러니까 뭐 69세에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여튼 저쪽에서 싸움 아닌 싸움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
복속국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다툼이 있었는데 또 숭례월은 뭐 이게 이제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나라에서 그 모집을 합니다. 병사로 가서 제나라 병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.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그 지원을 해요. 지원을 하는데 요 승량월이 최고 앞장서 가지고서는 노나라 군사들을 하여튼 노나라 군사들 최고 앞에서 제나라 군사들을 이게 물리치는데 거의 물리치고 나는데 그 화살에 맞아 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그 공자도 이제 그 여튼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 가지고 공자도 구척장신으로 커요. 그런데 이제 공자가 이제 3살 때 이야기입니다. 그 3살 때 요 이제 어머니 안씨 여튼 뭐 그 부인이 여기에서 이제 그 고향에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도읍 노나라 도읍 곡부로 이사를 와요. 곡부 권리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그 이 사람이 죽으면은 관을 만들잖아요. 시체가 들어가는 관을 만드는 그러한 마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관을 만드는 목순의 집 바로 옆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여기 이제 그 관 만드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조금씩 뭐 먹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공자를 키우게 돼요. 그러니까 공자는 3살 때부터 요 관 만드는 집에 가서 그 노는 게 그 일상입니다. 이 어머니를 따라가서. 그런데 공자는 이제 그 거기 가서도 3살 때부터도 이 머리가 깨어가지고 이 관 만드는 거 이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또 그 관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상갓집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. 공자가.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튼 뭐 제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 여튼 이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조상들을 모시면서 이 집성촌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 일련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일련의 행동을 할까?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는 소속감과 일체감과 연대감이 중요하다. 그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도를 한다.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여튼 뭐 주간에는 이런 것이 다 써 있지 않을까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시 이제 그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커가면서 여튼 이 관을 사가는 사람들, 관을 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장의사가 꼭 가는데 거기를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여튼 보조 이제 몇 살 더 먹어서는 이 보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장의사가 목수가 이제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 가지고 가는데 공자가 한 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앞장서 가지고서는 이게 하는 거예요.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이 장의사 그 목수도 이제 공자를 갖다가니 이제 같이 다니는 그러한 저기로다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10살 되기 전에도 벌써 이제 그 다 이제 깨부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재래의식이라든지 여튼 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 재래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대로 하면서도 현대의 방식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라든지 현대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그 공부를 해가면서 아주 밝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15살 될 적에는 완전히
여기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. 이제 그 다음에 17살 됐을 때는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, 또 이제 공자가 요 이제 여튼 뭐 그 목수 집에 뭐 전 집성촌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발이 넓은 인간, 이 목수가 이제 공자를 이제 추천을 해요. 그래서 이제 하급 관리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,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